안녕하십니까.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강한 체질이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 금수가 이렇게 그 빨간 글씨로 있는 체질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금토입니다. 금토. 이 금토가 약장기니까 빨간색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화토, 화목, 수목 이런 체질들이 좀 약장기고 파란 글씨는 강장기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저항력이 강한 체질은 비장과 그 폐가 강한 체질이고 그 다음에 그 신장과 간이 강한 체질들은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약한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과 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체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한 체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금수가 약 이렇게 빨간 글씨로 있는 그런 체질들이 좀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금 토가 이 빨간 글씨로 있는 이런 체질들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체질들이 아니겠는가. 왜? 저항력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질들을 알므로써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음식섭생에서 그 다음에 운동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은 좀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런 체질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선도 수련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수련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감각이 회복이 되어져서 나한테 이로운 것들만 취하게 되고 해로운 것들은 자연적으로 버리게 되는 그런 그 감각이 회복이 된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체지체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따지고 뭐 공부해서 따지고 분석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련만 하면 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감각에만 의존하기란 수련이 잘 되는 분들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뭐가 옳고 그른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분석적으로 봤을 때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잠재 의식 부분에서는 분별지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분석적으로 표면 의식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석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없어지는 그런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감각에만 의존하기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분명히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체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 물론 이제 수련을 통해서 단연간의 수련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그냥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래도 분석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서 그런 수련이 자연적인 감각이 더 생긴다면 더 금상첨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뭐 1에서부터 국성기공 임상체험단 1에서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면 좀 식상한 느낌이 들겠습니다만은 이 반을 뚝 갈라서 왼쪽은 부교감신경형, 오른쪽은 교감신경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당히 조금 그 국선도 수련과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국성기공과 또는 이런 원리가 국성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력요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국선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국선도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익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혈에 겨운 어떤 그런 원리 내지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도표 안에 함축적으로 다 나타나 있다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공법을 기문열기기공, 양형치유기공, 부교감치유기공, 체형기공을 통해서 어떤 체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어떤 내적인 장기 강장기, 약장기, 장기,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체질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화기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각 기공법의 연결 동작으로서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질들을 과연 어떻게 분류를 할까 하는 것들을 우선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위에 폐, 비가 강한 체질들은 저항력이 강한 체질들이고 간, 신이 강한 체질들은 면역력이 강한 체질들이다. 그래서 이 저항력은 저항력이 강하면 면역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저항력과 면역력 다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기 배열상 분석적으로 또 수련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은 이 부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은 표면의식 쪽에 들어가고요. 밑에 쪽은 잠재의식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부터는 이 잠재의식의 알파 상태고 그 다음에 세타 상태, 델타 상태고 이 위에 파란 거는 베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색깔을 보십시오. 폐비간신, 폐비간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의식을 내리면 내릴수록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의식이 저항력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듯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의식의 어떤 차원에서 위로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표면의식으로 나오게 되면 분석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으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분별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분석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머리가 좋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분석적이고 사고적이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 그런 유형이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조금 무능력하다고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조금 지명도가 없거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분석적이지가 않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밑에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은 무분별, 무통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체적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는 반대로 표면적인 것은 부분적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말이 엉키는데요. 조금 표면의식은 좀 분석적이고 이런 잠재의식적은 좀 통합적이다. 함으로써 이 분석적인 것은 저항력이 많은 것이고 통합적인 것은 면역력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우리의 잠재의식은 빙산의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갖췄듯이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하고 우리 심리 분석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의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갈등, 어떤 번민, 어떤 시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이 되어져서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체질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작용이 되어지며 우리의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정기신 통일이고 정신 통일이다라고 했듯이 즉 우리의 그 의식의 잠재 의식은 잠재 의식은 몸과 하나라는 거죠. 신체랑 이 의식 표면 의식과 신체가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이해를 하셔야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극적인 것은 이렇게 그 충이라고 부딪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딪힘은 우리의 분석 내지는 시비 갈등으로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그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가서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반을 딱 갈라서 위에는 상생지간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목생화 화생토니까 위에는 여기는 표면의식이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생지간이죠. 이게 그러나 화를 기준으로 또 밑으로 봤을 때는 상극지간이 되겠죠. 왜 화가 많으면 수극화를 못하죠.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화극금을 하죠. 이 극은 서로 충이라 그랬죠. 부딪힘, 시비, 갈등 뭐 그런 것들은 우리 잠재의식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반을 뚝 갈라서 이거는 상생지간은 표면의식, 좋은 것은 연애와 같아서 드러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서로 충이라 그래서 극은 충이라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은 부딪힘으로 무의식에 가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토를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이거는 위에 토, 화, 금은 상생지간이니까 드러나게 되고요. 표면의식으로 그 주기능으로서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과 수는 상극지간이니까 충이 되니까 부딪힘은 한이 되어져서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가서 숨는다는 거죠.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응어리가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어디로? 경락으로도 나타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장육부의 그 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이 그 심해지면 이렇게 팔다리로 흐르는 기가 막혀서 팔다리의 통증으로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무의식과 신체가 하나고 의식과 신체가 하나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딱 갈라서 여기서도 반 딱 갈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체질에 따른 주기능과 열등기능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각 금양, 금문, 목양, 목음 뭐 다 체질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태양인, 뭐 태음인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이 위에는 의식이고 밑에는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주기능들은 주로 예를 들어 상생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주로 주기능은 풀어지고 표면의식에서 작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3차 기능이나 열등 기능이 되겠죠. 이거는 열등 기능은 우리의 무의식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게 무의식이죠. 그러면 이 무의식에서 응어리가 오장육부로 나타나니까 무의식에 그런 오장육부는 그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경락으로 팔다리로 이렇게 불편함으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인 금양체질 같은 경우는 이게 주기능이 되고요. 이게 부기능이 되고 토가 그 다음에 가운데 중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차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열등한 기능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이 가장 적으로서 나타나고 그런 적은 팔다리로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무의식에 자리 잡는 것이 각 장에서 체질마다 장기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도 토양 체질 여기에 소음인 소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기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는 의식적인 것은 주 기능으로서 서로 연애와 같아서 잘하는 거니까 자기가 풀어지게 되고 표면에게 잘 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열등 3차 기능이나 열등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잘 응어리가 돼서 시비 갈등 그런 것들은 이게 잠재적으로 숨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잠재의식과 신체가 하나여서 이런 것들이 몸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의식의 표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왼쪽에 맥입니다. 이것이 이게 1, 2, 3 있는 것은 검지, 중지, 약지를 이렇게 팔목을 해서 잡는데요. 이 약지 쪽에 이렇게 뛰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들은 주로 교감신경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3번, 왼쪽에 3번 이런 약지 쪽에 뛰지 않는 체질들은 부교감신경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위에서 보면 소양인하고 소음인이 수음 체질과 수양 체질이 이렇게 자리바꿈한다고 했죠. 서로 수승하듯이. 그러니까 가장 소양인에서 열이 있는 체질은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소음인에서 가장 찬 체질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 수승화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도 수승화강이 됩니다. 체질도. 우리가 인체에서 수승화강이 되듯이 그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맥으로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맥은 꽉 잡습니다. 일반 맥 잡는 거하고 다르게. 왜? 무의식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일반적인 표면적인 맥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맥이 드러나는 것들, 오른손에 이렇게 맥이 드러나는 것들을 양쪽을 딱 봐서 이렇게 나타나면 금양체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금음체질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면 토양체질이 되고 쭉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무의식의 표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하나고 표면의식과 몸이 우리가 심신일체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고 의식과 몸이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정기신 통일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넓게 그 형체가 없는 그런 죽음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평생 이렇게 해도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우선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큰 질문을 이렇게 가지고 수련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내 체질부터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껍질이 하나씩 없어지면 뭔가 알맹이가 있다면 드러날 것이고, 또 그것까지도 없다면 이제 어떤 백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런 우선 체질부터 자기의 어떤 그런 기질부터 파악하고 수련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수련의 진전이 빠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